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해양경찰학교 최정호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앞당겨서 회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딱 주제가 인권과 경찰 이라는 주제를 이 학장님이 큰 빅픽처가 진짜 있어서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인권과 경찰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나중에 장담하던데 제가 마지막 끝날 때쯤이면 이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이걸 한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상혁 팀장님 특강 들으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1학년 때 헌법, 2학년 때 행정법, 4학년 때 경찰행정법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주제들이 그 사례들이 다 제 수업에 쓰이고 있는 거라서 저희 물론 저희 회사 대학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 자체도 그런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인권 설명하면서 정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프랑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몽테스큐나 프랑스 혁명이나 사실 제가 지금 최현수 교수님 잠깐 또 나오셨는데 저는 최현수 교수님 사실 프랑스에서 학위를 했고 그 당시가 이제 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쯤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도 되나 싶은 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저하고 다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학부는 이제 프랑스는 3살부터 보내니까 그럼 어느 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 다음 주에 저희들 선생님들 시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생님 시위한다고 학교를 안 올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선생님 시위를 하고요. 5월 1일이나 노동과 관계되는 날이면 버스가 안 다녀요. 전철도 안 다니고서 이거 뭐야. 심지어는 경찰도 막 길거리에서 소방관도 막 시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시위가 자유롭지 않은데 저기 비번날 시간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이건 인권인데.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따라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제가 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사례 든 내용들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해양경찰의 관할과 일반 사법권인데 마지막에 기억해 주실 내용은 관할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인데 왜 일반 사법권인가. 일반 사법권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시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해양경찰의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 그 다음에 일반 사법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 시작하는 건데요. 경찰의 한자를 딱 풀어보면 경계할 경자하고 살필 찰자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좀 안 좋은 단어 사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찰.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실 경찰이라는 단어가 구성되어 있고 영어 단어도 그 아크로폴리스처럼 폴리스 도시가 그다음에 통치, 폴리스 때 이렇게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통치 개념으로 해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실 시작이 됐었습니다. 점점 이제 계속 역사가 발전하고 이제 1800년대 들어서고 근대 들어오면서 경찰이라는 개념이 완전 축소되는 걸로. 그래서 경찰이라는 개념은 딱 두 단어로 요점을 정리합니다. 위험의 방지, 질서 유지. 이게 경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방지, 질서 유지 또는 위험의 방지를 통한 질서 유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서 1987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사실은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살펴야 되니까 아까 우리 회사대 얘기하시면서 사관부 역할을 했는데 그 직책을 맡아보면 남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면서 전체를 같이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백골단 딱 보시면 그 당시에 사회 전체를 지금 발전시키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통치자의 그런 자기 그 통치자의 욕망, 통제 이거에 제일 필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게 사실은 경찰 집단입니다. 경찰 집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계속 이거를 줄여가려고 이제 시민단체나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서고 해서 정말 정립된 개념이 위험의 방지와 질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허용된 권리나 자유, 제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뭐 보통 비례 원칙 개념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경찰의 개념을 줄여나가고자 하는데도 계속 좀 힘이 좀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해양경찰에다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딱 해양경찰하면 아까 위험방지 질서유지 앞에 해양만 붙으면 되니까 해양에서 위험방지 질서유지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저도 처음에 2009년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해양에서 위험방지 질서유지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해양경찰은 제가 알고 지금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해양경찰 말 그대로 메러타임 폴리스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 선배들 해양경찰학과 그 야구를 부를 때 MP, MP1, MP4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C로 바꿔서 이제 부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해양경찰이라고 부르지만 국제기구나 국제적으로 할 때는 코스트가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런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지금 일점을 적어놨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이 경찰청에서 독립되어 나온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양경찰이 나온. 대부분의 국가는 군인, 아예 군 개념으로 해서 미국이 대표적이고 제4의 군인으로 해서 밀수익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직. 군인입니다. 군인.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군대를 못 만드니까 1946년도에 자위대를 만들면서 자위대를 지금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해상보안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을 하지만 군을 보좌하는 거니까 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해양경찰은 다 군, 그 다음에 우리 해사대학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 역할을 좀 이렇게 승선하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은 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구성원이 국가경찰 공무원이면서 경찰 제도에 그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해양경찰 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군처럼 하면 돼. 우리나라는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국가 목적적 행정하고 사회 목적적 행정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목적적 행정은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조직, 그러니까 뭐 군사, 외교, 세무, 재정, 그다음에 사법 이 정도가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하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국가가 성립된 다음에 그 안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 작용, 아까 위험의 방지와 질서 유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청은 사회 목적적 행정만 하면 돼요. 위험의 방지 질서 유지. 근데 해양경찰은 국토수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국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목적적 행정도 해야 되고 사회 목적적 행정도 해야 되고 근데 법은 마치 경찰 공무원이니까 경찰법만 있고 이러니까 충돌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목적적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국가 이건 뭐 어떻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관할을 먼저 얘기하면 아까 이제 해양경찰이 처리해야 되는 영역을 사무대의 전체 범위로 우리가 관할이라고 합니다. 이 관할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는 일 정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정해주냐면 국가기관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서 서로 이것이 능률적으로
어차피 국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국가가 이제 정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적 관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지역 관할 그렇게 구분을 좀 하는데 일단 정부 조직법상의 해양 경찰은 43조 제2항에 보면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을 둔다. 해양 경찰이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경찰청도 나섭니다. 경찰 업무 더하기 오염 방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해양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도입된 지가 1996년 됐나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해양에서 한다고 해서 해양이라는 일본은 참고로 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해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가 해양이냐?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2012년에 만들어진 해양경비법에 보면 해양을 조금 더 더해서 경비수역이라는 말로 물론 뭐 경비가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수역과 그 다음에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배 다 거기 해양경비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관할을 일단 장소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보시면 연안수역, 근해수역, 원해수역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연안수역은 우리 영해니까 12회기, 그 다음에 근해수역은 24회, 전국수역이니까 24회기, 그 다음에 원해수역은 보통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200회기까지 이렇게 해서 해양경비법 그 이외에 우리나라 선박국적 선박에도 이제 이렇게 미치는 걸로. 한 가지 이제 해양경찰법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한국해양대학교 왔을 때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모토가 우리에게 바다는 땅이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해양을 중요시하는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인데 다들 해양영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해양영토 하면 우리 뭐 독도 생각 많이 하실 거고 이호도 생각 많이 하실 거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어디에도 해양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2020년도에 해양경찰법 만들어지면서 해양영토라는 말이 처음으로 법 규정에 한국해양경찰청이 해양영토를 수호한다. 그래서 이제 해양영토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이건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법상으로 이제 체계가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일을 해야 되겠죠. 해양경찰은 아까 위험의 방지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경찰관의 직무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했고 이거를 해양경찰청에서도 받아들여서 해양경찰청에서도 작년에 14조 직무에 보면서 이런 일을 한다. 특히 여기 보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이렇게 보시면 경찰의 기본적인 일은 해양경찰도 하는구나.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서 조금 다른 법제가 좀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범죄의 수사 업무를 해양경찰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험의 방지 질서 유지는 행정법적 영역이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을 적용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사법경찰의 역할로 가서 그때는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 영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서 수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조직적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위험의 발생부터 수사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이 단계가 좋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미국처럼 여러분들 FBI 아시잖아요. FBI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수사하면 무조건 FBI 생각하잖아요. 별도로 하는 기구도 있고 그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양경찰을 국가 목적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에서 안전 유지만 하던 거 말고 VTS, 대표적으로 VTS 같은 경우 수색구조 이런 것들 저기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해양 기상 안내도 해상부 관청에서 해양경찰에서 해요.
그다음에 그 해양 지리조사 이런 것도 다 해양경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서비스 활동이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할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 안에 수사는 제가 특별히 일반 사법권이라고 붙인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보통 일반 사법경찰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최근에 공수처가 또 생겼으니까 공수처도 특별한 영역에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에 법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서 예전에는 경찰관, 사법경찰관 수사를 하려면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그러니까 검사의 지휘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형사소송법에 동등하게 사법경찰하고 동등하게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6조하고 197조 아예 이렇게 딱 구분이 됐죠. 그래서 제일 그 내용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으로서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수사 개시권도 이렇게 검사처럼 해양경찰도 이렇게 경찰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영화 보면 나와요. 영화 보면 이거 부당거래나 경찰이 싸우는 영화 보시면 이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은 법원에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표한 어제도 뭐한테 이렇게 영장이 이렇게 발표되는 세력이 있는데 경찰이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지금 경찰 이렇게 하면 해양경찰도 알아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경찰이 수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를 쭉 해서 범죄가 혐의가 없네? 그러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처음 생겼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해양경찰도 수사에서 죄가 없다면 죄가 있다면 국가의 공소권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기소권은 오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약 인정된다면 그때는 모든 서류하고 구속된 사람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거기서 보고 재판을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그 죄를 판결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중점권이 생겼다는 걸 이제까지 경찰은 수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 보통 대한민국의 뭐 해운 무역의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 한 99%, 99%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자체가 100건이라면 그 중에 99건은 경찰이 합니다. 한 건 정도를 검사를 해요. 이제까지 상황은 그랬는데 종결권 자체가 개시권 자체도 그렇고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금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죄가 안 되는 걸 종결할 수 있고 이제 죄가 되면 이제 인정이 되면 그때 검찰 송치를 하겠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삼림, 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 분야, 전문 분야 필요한 것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까 일반적인 형법에 나오는 모든 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건 일반 사법경찰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해양경찰은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찰청에서 독립되어 나와서 모든 수사를 사실 건수는 몇 건 안 돼요. 1년에 뭐 3,000건도 안 돼요. 건들 그래도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이고 특별 사법경찰관은 저렇게 우리 이제 특별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44개, 46개 분야의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씨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조사하는 특별 기구 조사기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특별 사법경찰관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됐죠. 특별 사법경찰관이 빨간줄로 했는데요. 자, 중간에 보시면 선장 또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관할 영역이 못 미치는 원양에 있는 상선 이런 곳에서는 선장님이 특별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걸 잘 들고 잘 못 받아서 아까 그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찰이 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뭐 구청장이 하시는 일 이런 일도 다 선장님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좀
다음 혹시 기회 되면 그런 걸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요.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이 일반적인 포괄적이에요.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반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에 정해진 지정된 그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장님에 대한 내용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수행한다. 선장님 이렇게 임명도 할 수 있어요. 너 네가 수사해 이렇게. 제가 아까 뭐 선상관란 얘기했었는데 선상관란 그때 선장님도 뭐 상관하시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승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해사나 기관사가 길을 선지 그 업무를 수행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할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법원의 관할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각 법원에서 재판권을 배분해서 어떤 사건을 배분할 수 있게 사건 종류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아무래도 국가기관을 형성해서 형성하면서 수사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사법경찰관리는 일반 사법경찰관리도 그렇고 특별사법경찰관리도 그렇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사권이라는 게 남용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경찰한테 수사를 했지만 그 백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생겨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권한 자체가 이 경제적인 이권하고 이렇게 결탁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자기 이용을 쫓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엄격하게 관할을 정해서 그 외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 정했지만 아까 특별히 이렇게 직무를 정해놓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면 그 분야에만큼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리보다는 특별법, 그리고 일반법, 특별법일 때 특별법이 먼저 이렇게 적용되듯이 적용되면 이렇게 다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이건 이제 육상 해양경찰 통합 서두다 이런 제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이제 썼는데 이제 완도경찰서가 대표적이에요. 완도. 뭐 제주도는 너무 크니까 완도경찰서에 보면 완도는 섬이잖아요. 섬에 경찰청에 파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서에 해양을 다루는 완도 해양 파출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도하면 김, 그다음에 전복 이런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양하고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양경찰서가 누구보다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서울이 관할권, 섬은 아직까지 관할이 우리나라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심되고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 보니 이게 관할권이 이제 충돌이 수사의 관할권이 아무래도 이게 뭐 누가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누구에게 뺑이 들어갔나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그 해양경찰청이 잠깐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나져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주도에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해양경찰 입장에서는 미입국 이거 물론 밀출항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해양경찰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비행기로 들어오기 전에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양경찰이 수사해가겠더니 그때 당시에 해양경찰청이 이제 잠깐 어떤 때라서 경찰청하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수사 첩보를 해서 이렇게 또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다시 해양경찰청이 다시 독립투하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한 거죠. 야, 니네 큰 집 아니야. 우리 작은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협상을 했고 지금도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 협조가 잘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같은 식구였으니까 그 점은 조금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관할을 수사 관할을 딱 정했습니다. 2017년 정해서 자 해양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보통 해양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어디서 발생해서 영향을 서로서로 미치는 범죄들은 일단 해양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을 이제 정한 건데 어민 같이 이렇게 해양 관련 종사자하고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을 해양경찰 아무래도 그 상황을 먼저 아니까 그 다음에 선박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량잡 이런 거 관련된 장소와 관련된 범죄도 해양경찰에서 하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양과 관련된 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은 사실은 아까 일반 사법경찰관이라고 했지만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해양경찰청 전체, 해양경찰청이 지금 인구가 구성원이 한 12,000명 되는데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5만 건이 안 돼요. 5만 건 하면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경찰청이 한 근무하는 직원이 15만, 한 10배 더 되죠. 그런데 사건은 1년에 처리하는 것이 거의 200만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 따져서 그렇긴 한데 사건 수만으로는 해양경찰청이 굉장히 작아요. 정말 절대적인 수는. 그런데 이제 그 처리하는 사건에서 해양경찰청은 사건은 작아도 처리하는 사건의 영향, 우리 광안대교 러시아의 충돌 사건 이런 거, 아까 광현호 선상 반란 사건 이런 거 보면 사건은 몇 건 안 되는데도 파급 효과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법권을 잘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표를 하나 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해양경찰 코스트가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맨날 비교할 때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이 정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좀 안 되고 맨날 비교하는 건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캐나다는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는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고 소속도 9.11 테러 이후에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전부예요. 거기에 소속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사법권 보시면 특별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고 일본도 아까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특별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담당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일본으로 사건 몇 개만 그런 범죄만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 외에 아니 일반 살인 사건 이런 거하고 연계된 범죄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청으로 다 보내요. 거기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를 보시면 몇몇 X 표시 되어 있는 건 사실은 지금 한국 표지나 이런 거 그러면 해양경찰이 못하고 있긴 한데 제일 잘한다고 하기 좀 그렇고 제일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있는 수사 구조가 개혁이 된 이후에 사건을 수사할 때 해양경찰이 조금 더 전문성을 우리나라는 조금만 더 잘하면 지금 자연스러운 범죄나 드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전문성을 발휘하면 일반 사법경찰권에 우수하게 따라할 수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코스트가드가 이 점을 좀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사 방법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조직 자체가 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다들 그 CSI 많이 보고 영화 보고 해서 수사문제에 관심이 있어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더 수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은 관할하고 일반 사법권에서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항상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수사의 두 가지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전입니다. 이게 수사의 가장 기본 개념이고 이게 가치가 누가 더 높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수사는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권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강조하고 관할을 딱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혹시라도 그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수사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수사권을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제한하는 것이 관할과 그런 형사소송법 역할이고 아까 오늘 오전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국가 인권에 대한 수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이제 더 이상 같이 헌법 이전에 인간의 그런 존엄과 같이 헌법 10조는 정말 중요한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축구와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어디서도 강조를 하고 여기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좀 더 미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양경찰은 이런 일을 한다. 특히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은 일반 사법권을 갖고 있다. 이거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